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우리 2023년 세무직 관세직 대비 집중 문제 풀이반 설명회를 좀 하기로 했고요. 여러분들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슬슬 이제 마무리를 좀 하고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생각보다 이 세무직 하시는 분들이나 관세직 하시는 분들이 회계나 세법이 껴있기 때문에 끝까지 연습이 안 되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좀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좀 알아야 되는 게 수험생 상담 사례. 이거 훈협이가 만들었거든요. 상담 사례 좀 보시면,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9월에 처음 공부를 시작한 초시생입니다. 좀 늦었죠? 학원 종합반에서 기본반, 심화반을 들었고요. 이제 4개월도 안 남은 것 같은데 이제 문제풀이반을 시작하네요. 종강 직전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전과목이 30점대 나왔어요. 남은 기간 동안 객관식 문제집 풀어봐도 아직도 모르는 분이 많아서 기본 강의를 다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마지막에 실전 모의고사 보고 단기 특강 듣고 하면 잔 준비하는 거 맞겠죠? 불안해요. 뭐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실 거예요. 이제 시험 이제 임박하면. 근데 우리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 왔잖아요. 기본반도 들었고 심화반도 들었고 뭐 다른 학원이 했던 문제풀이 강의도 들었고 뭐 그랬을 텐데, 실제로 만약에 지금 문제풀이반 종강하고 실제 시험처럼 시험을 보면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30점대는 아니겠지만 한 40점대 정도 나올 거예요. 50점대 정도 나올 거예요. 왜냐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풀이 준비가 많이 안 돼 있어요. 푸는 연습이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한번 들은 거지, 문제 푸는 방법이라는 걸 본 거지 연습을 아직 많이 하지 않아서 지금 문제풀이 강의 딱 끝나고 나서 이 시험을 보면 점수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객관식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고 모르는 부분은 기본 강의도 다시 한번 찾아보고 실전 모의고사도 보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부터는 이제 기본 강의를 다시 찾아보면 안 돼요. 거기 뭐 농담만 찾아보겠지. 이 기본 강의를 볼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정말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되거든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해요. 안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있는데, 실제로 우리 세무직 같은 경우에 실전 모의고사 하면 뭐 동영 모의고사 말고요, 과목별로 동영 모의고사도 하지만 좋은 과정이죠. 좋은 과정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한 과목씩 보는 게 아니라 시험을 100분 동안 한 번에 보잖아요. 그렇죠? 100분 동안 한 번에 풀 사이즈로 보는 거랑 아닌 거랑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시간 배분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 이거 본다고 했는데 동영 모의고사 이런 거 듣는 것도 뭐 도움이 되겠지만 생각보다 드라마틱한 효과를 안 가져오는 경우도 꽤 많아요. 단기 특강도 마찬가지고. 자, 두 번째로 보시면 사례 2번 있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시험에 아깝게 떨어져 갔고요. 올해 다시 시험에 응시한 재시생입니다. 시험 떨어지고 기본반 등록했다가 중간부터 안 나갔어요. 많죠? 많죠? 왠지 아는 얘기 같으니까 안 나가잖아요? 겨울에 기본 강의 한번 겨우 끝냈고 문제풀이 강의는 안 들었어요. 작년에 공부했으니까 안 들었겠죠. 계속 문제집을 돌렸는데 이제 책에 있는 답까지 다 외운 것 같아요. 작년도에도 울렁증 때문에 시험장에서 많이 힘들었는데 올해는 다르겠죠? 일단 보시면 여러분들 저는 회계 가리키는 사람이니까 회계 과목만 얘기하면 제 문제집이 됐던 다른 문제집이 됐던 거기 있는 거 문제 다 합하면 한 1000문제 정도 돼요. 1000문제 넘는 문제집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000문제 하니까 와 많아 보이지만 막상 그렇게 많지 않아요. 1000문제 해봤자 뭐 하루에 몇 개씩 풀면 금방 풀지. 그래서 여러분 하다 보면 나중에는 문제집을 돌리다 보니까 결국 문제에 있는 숫자 답을 외운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맞췄다고 빨리 푸는데 하면서 맞추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답을 외우고 그냥 이렇게 풀어야 그 답이 나올 수 있게 푸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시험장 가서 시험 보면은 또 틀리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 시험장에서 나왔던 문제들이 문제집에 있는 거랑 100% 똑같진 않잖아요. 100% 똑같은 것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재시생인데도 불구하고 또 그 다음 연도에 시험 봤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다음 울렁증 많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울렁증 만약에 이번에 처음 시험 보시는 분들은 울렁증에 대해서 아직 경험해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막상 이제 시험장에 도착해. 그러면 이제 앉아 있어. 그리고 이제 종이 울리면 시험지를 풀기 시작하면 막 정신이 없다고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그동안 공부를 열심히 했어도 눈앞이 하얘지면서 자기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진짜 많아요. 진짜. 저도 옛날에 그랬고요. 수능 볼 때도 우리 약간 그렇지 않았나요? 아, 여러분 수능 세대 아닌가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울렁증 같은 것도 좀 극복하는 게 중요해요. 실전 연습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보통 다른 학원도 12월 달에 문제풀이반을 종강하죠. 자신감 넘치게 종강했지만 페이스가 떨어지는 경우도 꽤 많아. 왜? 우리 그동안 보시면 기본반 듣고 심화반 듣고 문제풀이반 들었기 때문에 사실 일주일 동안 주 5일 동안 수업이 거의 다 있었잖아요. 오전 오후. 오히려 그때 열심히 하고 이제 오전 오후 끝나고 이제 1월 달쯤 되면 이제 과목별로 뭐 특강이나 동영 모의고사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꼭 주 5일을 8시간씩 학원에 나와 있을 필요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오전에 수업이 없는 날이야. 원래는 있었는데.
그럼 나도 모르게 늦잠 자는 경우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12월 달에 실력을 정점을 딱 찍고 내려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진짜 많아요. 진짜.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차라리 옛날에 학원에서 문제풀이 강의 듣고 매일 시험 보고 학원 다닐 때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오히려 요즘에는 혼자 독서실에 있으니까 공부가 더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야,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저는 수능이 400점 시절에 시험을 봤어요. 수능 400점 만점일 때. 제 그때 재수했거든요. 제 그때 모의고사 막판에 395점도 받아보고 398점도 받아봤어요. 개 잘했지. 근데 실제 시험 봤을 때 엄청 망했거든요. 왜 그런지 알아요? 제가 엄청 열심히 공부했다고. 근데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이제부터는 좀 집에서 하고 싶더라고. 맨날 저기 종로에 있는 학원 가서 공부하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험 한 달 놔둬놓고 독서실 가는데 그때부터 계속 페이스 조절만 했어요. 계속 그때 이병헌이가 김병헌 씨 월드 시리즈 나갔을 때라서 야구 보고 참 재밌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점수는 훨씬 낮은 점수가 나왔어요. 우리도 그렇거든요. 사실 1월부터 시험 전날까지 공부를 여태까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때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이런 얘기들 진짜 많이 하죠. 생각보다 저 완전 꽈랑 나서 떨어졌어요. 이런 친구들도 꽤 있지만 생각보다 아깝게 떨어지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저 다 앞에서 몇 점 차 떨어지는 친구 많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 만약에 합격선이 이렇게 있으면 실제로 이 수험생 비율이 이렇게 몰려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요 사이에 제일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그날 컨디션이나 마지막에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잘 정리하는 사람은 여기서 넘는 거고 오히려 여기 있더라도 마지막 한 달 조져버리면 내려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항상 아깝게 떨어졌다고 얘기해서 내년에 무조건 붙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랑 저한테 상담하는 친구들 많은데 생각보다 아깝게 떨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원래 실력이 안 됐던 거지. 1점 차, 2점 차 떨어진 게 아까운 게 아니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사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볼 때 여러분들 아까 뭐 한 시험 보면 지금 한 50점 정도 나온다고 합시다.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시험을 보면 그럼 1월부터 5월까지 가면 이제 우리의 합격 점수까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한 80점 나온다고 하면 회계학만 놓고 얘기를 할게요. 80점 나온다고 하면 그럼 실제로 우리 시험 막판에 요때 점수가 많이 올라요. 요때 어떻게 내가 마무리하고 어떻게 공부하냐에 따라 점수가 많이 오르는데 생각보다 학생들이 이때 중요한데 이때 놀아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과정을 만들게 됐고요. 네, 넘겨보시면 왜 안 넘겨질까? 그렇죠 뭐.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세 번째로 합격생 3개월과 불합격생 3개월 차이 만든다고 하는데 뭐 맞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 저희가 얘기하는 이 집중 문제풀이반을 듣던 안 듣던 간에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부터 전 과목을 시험 볼 때까지 5번은 보셔야 돼요. 5번은. 그래서 제가 인강을 5번을 빨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 오해독이라는 게 제가부터 얘기하는 제 이 오해독이라는 게 전 과목 이 전범위를 해당되는 문제를 5번 정도는 풀어봐야 된다고요. 그게 오해독인 거지. 내용 정리를 오해독하라는 게 아니야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해당되는 전체 범위에서 관련되는 대표 문제 과목별로 많을 거 아닙니까? 회계도 많고 세법도 많고 관세제도 또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이 문제를 다 풀어봐야 돼. 그걸 5번 정도 풀어봐야 합격할 실력이 나와요. 근데 대부분 떨어지는 친구들을 보면 진짜 거짓말 아니라 우리도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반이 다음 주에 종강하지만 실제로 종강하고 나면 나는 이거 5번 봐야지 그러지만 한 번도 다 못 보고 들어가는 친구들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진짜로. 뭐 바보가 아닌데 그 학생이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닌데 한 번도 못 본다고. 공부하는 방법이나 막판에 정리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좀 얘기해보면 그럼 나머지 5개월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는데 4, 5개월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걸 물어보신다면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좀 앉아 있어야 돼요. 근데 시험 막판 되면 불안하니까 자꾸 안 앉아 있는다고. 엄마도 막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맛있는 거 사준다고 그러니까 자꾸 앉아 있질 못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마지막 5개월, 4개월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독서실이나 자습실에 앉아 있던 시간보다 한두 시간은 더 앉아 있어야 돼. 일단 앉아 있어야 돼. 근데 못 앉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좀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회계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세무직은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여기 세법 선생님도 있지만 뭐가 제일 어려워? 세법이 더 어렵다고? 당연히 회계가 어렵죠. 결국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면 게시판을 뒤덮는 게 회계밖에 없잖아요. 결국 회계가 세무직은 제일 중요한데 뭐 영어도 중요하지만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너무 안 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로. 정말로. 시간 내에 지금 못 풀잖아. 근데 제가 시험 임박하면 시간 내에 풀 수 있다고 그랬죠. 못 풀고 가는 친구들도 많아요. 끝끝내 연습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어떤 많이 앉아 있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많이 풀어봐야 돼. 그리고 제일 지향해야 되는 게 결국 마지막에 마음이 급해.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뭐만 보고 있어. 나중에는 기본수도 안 봐. 나중에 뭐 봐. 저라면 제 수업 들었던 학생들이라면 필기노트 보고 있고 뭐 다른 수업 들었던 분이라면 요약집 보고 있다고요. 거기서 다 나온대. 아 당연히 거기서 다 나오지. 주제가 거기 써 있으니까. 근데 요약집 본다고 문제 풀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니까 자꾸 요약집만 본다고 막판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젠 요약집을 보면 안 돼. 남은 기간 동안은 뭐 해야 된다고? 계속 풀어봐야 된다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안 풀고 그냥 내가 봤던 문제 또 보고 봤던 문제 또 보고 봤던 문제 또 보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뭘 정확히 모르는지 몰라. 왜냐면 거기 다 써 있잖아. 봤던 문제집에서 함정들은 내가 알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확히 알고 있지 않은데도 정확히 알고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많아요. 그래서 새로운 문제들도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조금씩 조금씩 변형된 새로운 문제 많이 풀어보셔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희 학원이 이런 문제점들을 좀 극복하고 학생들이 많이 합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만든 과정이 창피하네요. 가정 완벽한 솔루션, 세무직 간세직, 집중문제 풀이반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저희 학원의 그 3대 훈남 중에 한 명인 우리 이은혁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계학이 어려운 세무직은 제일 어려워요. 관세직 같은 것도 회계학이 제일 어렵고 그래서 이거 집중관리만 하면서 회계학과 관련된 목표만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머릿속에 만약에 투자부동산이라고 그러면 투자부동산과 관련된 대표적인 문제가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게 회계학은 이 과정의 목표예요. 그래서 옛날에 여기 말고도 다른 저기 세무사 쪽에서도 이런 과정을 똑같이 운영했는데 합격률이 굉장히 좋았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제가 화장실에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애들이 들어오더니 아씨 문제는 풀리는 것 같다 이러더라고요. 이게 저희의 목표예요. 문제는 풀리게 하겠다는. 그쵸? 내용은 정확히 모르더라도 합격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저희는 여기까지 준비했는데 궁금하신 것들이 있을 테니까 질문 답변을 좀 받아봐야겠죠?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관세직은 관세법만 빼고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관세법 선생님이 이번에 참여를 좀 어려우시다고 그러셔가지고 관세법은 별도로 하고 나머지 네 과목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아니, 이번엔 아니라고 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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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맞대요. 8시부터. 왜냐면 여러분, 혹시 이런 분들 있어요. 얘기하시면, 이 과정 하면 다른 선생님, 나 수업 아침에 오전에 하는 거 들어야 되는데, 못 듣는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이거 시험을 아침 8시에 보기 때문에, 하고 수업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별도로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그건 진짜 안 줘요. 예, 왜냐면 그게,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는 그냥, 나중에 와가지고 한 일주일 후에 와가지고 토요일마다 주세요, 일주일치. 그러면은 사실 과정에 의미가 없잖아요. 저희 이거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저희 세무직 공무원 쪽에서 운영하는 거라서 네, 안 된다니까요. 조금 강의를요? 네. 강의요? 강의는 상관없어요. 시험 보고 있는데 들어오면 안 되냐고요? 그냥 좀 빨리 와보는 건 어떨까요? 벌써부터 그런 생각을 해. 그건 되지 않을까요? 예, 시험 보고 있을 땐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정할까요, 그러면은? 아이든 본인이 정하시면 됩니다. 뭐, 네, 그쵸? 네. 시험 전에 무수업주요? 이거 저희 진행은 아마 한 달 전까지 하고 끝낼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최종 정리반은 이번 달, 다음 달하고 다음 달인가? 그거 끝내고 예, 끝나고 이제 저녁 시험 그 다음에 주말 보는 시험까지 요거만 이렇게 시험 전까지 운영하는 거예요. 당연히 수업을 계속 할 수는 없겠죠.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여러분 계속 혼자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시험만 계속 진행을 해요. 시험만. 그거는 뭐 그거는 아마 한 1, 2주 정도 지나면 바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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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거는 카운터에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마 뭐 가능할 것 같긴 한데.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 네, 네, 네. 네. 아,
전화 좀 줘봐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아, 그 잘 모르겠어요. 그건 아마 그 선생님들한테 따로 개인적으로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세법 회계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훈협 쌤은 어떻게 할지 좀 이따 물어보시고요. 저 세법 회계 같은 경우에 2달 동안은 마지막 최종 정리한다고 그랬죠. 작년에도 그랬지만 일단 오시면은 1시간은 만약에 오늘은 재고예산 할 거야 그러면 재고예산 20문제 시험 봐요. 시험 보고 그거 강평하면서 내용 정리하고 그리고 시험 한번 더 보고 이렇게 갈 거예요. 그렇게 2달 하고 마지막 한 달은 아마 이 회계학 시험이라는 게 회계사부터 이제 2월부터 보기 시작하거든요. 그 대충 시험이 쭉 다른 우리 보기 전에 다른 회계학 시험들이 쭉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 보고 제가 그거에 맞게 뭐 말문제 특강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쪽집게 특강을 하든지 모르면 3번 이런 거 찍던 거 가르쳐든지 뭐 할 거예요.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괜찮으실까요? 네. 아, 우리 친한데 평소에 물어보지 지금 물어보고 그래요? 네. 아, 회계학 카페 내일부터요? 아니요, 내일 모레부터요. 네. 카페도 운영할 거니까 하시면 되고 그 뭐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 마지막으로 제가 뭐 훈협쌤 대신해서 정리를 하면은 그 사실은 정말로 한 번은 학원에 나와서 좀 몰입해서 하셔야 되는데 내가 좀 항상 마지막에 무슨 일이 생겨 갖고 자꾸 시험을 못 보게 되거나 내가 항상 좀 마지막에 좀 힘이 딸렸다 하시는 분들은 약을 파는 게 아니라 정말 이만한 과정이 없어요. 뭐 회계사 쪽, 세무사 쪽에서는 나름 유명한 과정이라서 저희가 최초로 도입한 거니까 오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우리 오늘 지나고 나면 내년 새해잖아요. 새해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